품종 먼저 보지 말고 하이닉스 보라고 말씀드렸던 거 여전히 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보셨죠? 저처럼 수익 낼 수 있다니까요. 저희 그러니까. 역사부님과 미남주식과 함께하면은 수익 낼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어쨌든 1등이죠. 거기에 하이닉스가 조금 동조는 하지만 별로다. 그래도 그 다음엔 마이크론이고 삼성전자가 제일. 네, 안녕하세요. 9월 13일 오늘 금요일입니다. 이제 추석 앞두고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저는 오늘 진행의 아나운서 이현아고요. 역시나 이제 주말에 어떤 전략을 좀 세워야 되나 매번 이제 토요일, 일요일 날 이제 영상 올려드리잖아요. 오늘도 역시나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좀 추석 연휴까지 이렇게 길게 껴있기 때문에 추석 연휴 동안 어떻게 좀 전략을 세워야 되나 궁금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시간 함께하면서 같이 좀 전략 세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도움 말씀 해주실 우리 업사부님과 유창희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고래 모양이 진짜 멋있게 이렇게 올라와 있네요. 배경화면도 바꿔봤어요. 지금 화살표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네네네. 그래요. 앞으로 좀 상승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좀 우리 포트폴리오가 이제 상승 계좌로 갈 수 있도록 좀 두 분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9월에 중순이 왔네요. 진짜 추석 연휴 빨리 와라. 좀 이렇게 매번 기대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왔습니다. 9월 들어서 사실 좀 지지부진했잖아요. 그래서 현금화 해라 이런 이야기도 많았고 뭐 유창희 본부장님께서는 좀 또 두고 보고 확실한 신호가 있으면 그때 매수해도 된다 이렇게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랬는데 진짜 지금 계속 지지부진한 흐름이었기 때문에 현금 하신 분들은 그래도 나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까지의 흐름 좀 짧게 한번 분석 한번 해주실까요? 일단 이제 명절이 워낙 길잖아요. 연휴가 이제 5일이나 들어가고 네. 그 다음에 목요일 같으면 선물 옵션 동시만기였고 뭐 중요 이벤트들이 9월에는 좀 많았지만 네. 하나씩이 소멸이 된다. 네. 돈이 큰 돈일수록 정말 뭐 조 단위의 어떤 큰 돈일수록 싫어하는 것이 악재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불확실성을 싫어한다. 이거 우리가 항상 명심을 해야 돼요. 악재가 나오면 네. 대응을 하면 돼요. 대응을 하면 돼. 네. 그러니까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은 돈을 얼마를 더 벌어 덜 벌어 얼마 이것보다 내 돈이 안전하게 유지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시간 지날수록 돈의 가치는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 유지하는 것조차도 중요하죠. 그래서 자기네들이 막 빼다 써도 그만큼이 계속 채워질 수 있는 등등등. 근데 그것의 가장 큰 적이 불확실성이거든요. 맞아요. 과연 이 막대한 돈을 어떻게 놔둬야 될 것인가,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인데 9월에 이벤트들이 하나씩 소멸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22 금융 정책도 끝났고 네. 0.25 또 내렸죠. 인하했습니다. 3.75에서 3.5로 인하했고 그래서 무난하게 하나씩 이슈들이 지나가고 있다. 뭐 CPI 발표도 뭐 지지난달까지만 해도 좀 중요했는데 이제는 아니 이미 금리 인하하기로 했잖아. 다 이제 마음속으로는 전부 이번에 금리 인하 0.25는 해. 근데 어쩌면 갑자기 돌발 악재가 나오면 0.5 할지도 몰라. 이제 이런 정도죠. 약간 30%대까지 좀 올라왔다고 하긴 하던데 그래도 현재까지는 0.25 할 거야. 그 단계에서 이제 우리는 명절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미국은 이제 시장이 더 열리죠. 그리고 우리가 끝나고 짠 하고 목요일날 다음 주 목요일날 시장에 참여했을 때 이제 밤 사이에 FMC에서 이제 금리 결정을 할 거고. 근데 어떻게 타이밍이 또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고 네. 어쨌든 이 아저씨가 또 금리를 올릴 수도 있어. 나카카와 준코라는 사람이 정책심의위원이에요 BOJ에. 근데 이 사람이 또 금리를 올릴 수도 있어 BOJ가. 그래서 지금 엔화가 지금 한 140 오늘 또 좀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요. 원화도 내려가고 그러니까 강세가 된 거죠. 그래서 만에 하나 가장 조금 우리를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면 우리가 쉬는 동안에 엔화가 정말 강세로 140엔이 깨지고 근데 이제 140엔이 살짝 깨졌다 올랐다 깨졌다 이러면 또 괜찮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유창희 본부장님이 지난번 수요일 라이브 때도 잘 얘기해 주셨지만 환율이 강세로 간다 약세로 간다 이것만으로는 문제가 아니에요. 속도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비를 할 수 없을 만큼의 속도로.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물건들을 배로 실어 오잖아요. 네. 원유나 이런 것들도. 그러면 이제
배 출발하면 이게 하루 이틀만 도착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오랜 시간이 걸려 몇 주에서 뭐 한 달이 걸릴 수도 있는데 그 사이에 한 달 사이에 내가 대금을 이렇게 계약을 하거나 대금을 치르는데 그 사이에 환율이 30원, 40원, 50원이 움직여 버리면 너무 큰 차이가 나버리는 거죠. 대비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큰 손실이 날 수도 있고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이제 업종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번에 엔화의 어떤 문제도 그런 부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가장 위협적인 요소는 엔화 강세가 너무 빨리 진행이 돼서 또 이제 엔캐리의 그 어떤 공포심을 자극할까봐 이제 이런 정도 생각을 하고 어차피 명절을 앞두고 있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 네. 시장이 좀 그냥 고만고만하게 또 선물 옵션 동시 만기도 끝났고 네, 하다 맞아요. 보니까 큰 변동 없이 좀 마무리가 됐다. 이런 정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어제 반도체주가 좀 다시 돌아오나 싶었는데 오늘 다시 또 흔들렸거든요. 어제 네. 상승폭을 반납을 했잖아요. 그래서 주도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했는데 안 돌아온 것 같거든요. 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반도체는 주도주에서 탈락을 할 가능성이 높다. 아 그래요? 지금 상황에서 본다라면 네. 제가 보는 관점에서 한 80%는 탈락했다. 그래요. 네, 더 이상 반도체에서 기대할 건 없다. 어... 다만 뭐 그렇다고 뭐 하이닉스를 당장 팔자는 뜻이 아니라 네. 저는 오히려 하이닉스가 오히려 돋보일 수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네. 삼성전자가 우리가 그 수요일에 방송했을 때였죠. 삼성전자 3분기 실적이 예상치가 20% 영업이익이 20% 정도 줄어들어서 10조 3천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우리가 원래 9조를 생각했는데 9조 5천억 나올 것 같아요. 9조 7천억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높인 회사보다 더 많이 나와. 그러니까 마지막 최종적으로 리포트에서 10조 나올 것 같아 그러면 10조 5천억, 11조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꺾이기 시작했잖아요. 네네. 원래는 그러면 그 한국투자증권인가가요? 10조 3천억을 예상을 했는데 영업이익을. 네. 근데 이게 20%인가 23% 줄인 거예요. 그럼 13조를 예상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13조를 예상하고 있는데 20% 줄여가지고 10조 3천억인데 그러면 10조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네요. 영업이익이 최악의 경우는 그런데 이제 그 이유가 뭐 거기 내용을 보면 세트 업체들이 재고를 많이 쌓아놨다. 그래서 평균 가격이 상승이 둔화됐다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은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듣기로는 삼성 제품을 안 쓴대요. 다 하이닉스 쓴다라는 거야. 실제로. 네. 그러니까 서버, PC용, 뭐 HBM은 당연한 거고 이 모든 걸 다 하이닉스 제품을 쓴다라는 거예요. 엔비디아에서도. 뭐 당연히 다른- 엔비디아는 하이닉스밖에 안 쓰지. 전체적인 시장에서 전체적인 네네. 시장. 그러니까 세트 업체들이 하이닉스 제품만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예를 들어서 1불에 판다. 네. 디램을. 네. 그럼 삼성전자는 0.8불에 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삼성전자가 1불에 팔면 하이닉스가 0.8불, 마이크론은 0.7불 이렇게 팔았는데 지금은 하이닉스가 1불을 팔면 삼성전자가 0.8불 우리 거 좀 사주세요 한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삼성전자가 제일 하이닉스 이긴 거는 모바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삼성은 스마트폰을 만들잖아요, 지들이. 네, 네. 하이닉스를 안 만드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것만 유일하게 하이닉스를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한번 여기서도 한두 번 얘기해 드렸던 것 같은데 네. 지금 삼성전자 제품을 왜 안 쓰냐? 네. HBM 통과를 못했기 때문에. 아직 퀄테스트. 네, 퀄리티 통과 못.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HBM 통과 못해도 레거시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고 가격이 오르니까 하이닉스는 이쪽에 캐파가 크기 때문에 훨씬 더 좋다라고 말을 할 수가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전 잘못됐다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몇 살이죠? 그냥 20살인데요? 숙녀의 나이를 그렇게 함부로 물어봐도 그래요? 되는 건가요? 네, 이거 혹시 알까 해가지고 몸무게를 막 이렇게 물어보고 예전에는 잘 어리니까 애기라서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예전에는 가전하면 LG였어. 그쵸. 지금도 왜 그쵸. 사실 조금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그렇긴 한데 정말 예전에는요. 가전제품은 주부들이나 이렇게는 LG 제품을 더 선호해요. 그죠? 아니야. 근데 이게 그래?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진짜로 가전하면 LG였어요. 근데 이게 삼성으로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는지 알아요? 예전에 완전 명불허전이었는데 조금은 이제 삼성으로 조금이 아니라 완벽히 삼성으로 바뀌었어. 오. 바뀐 다음에 요즘에 다시 LG 쪽으로 오는 거야. 근데 그게 왠지 알아요? 가격 차이? 그게 언제부터 그랬는지 알아요? 언제부터? 2010년부터 그랬어요. 2010년이요? 네. 왜 그러냐? 그때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거든. 아. 삼성폰이. 갤럭시 폰 1이 아마 2010년인가 2009년에 나왔을 거예요. 그때 나와가지고 몇 천만 대가 팔리는 거야. 그러니까 삼성 제품 하면은 좋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가전도 당연히 더 잘 만들겠지. LG는 그쵸. 삼성 갤럭시 폰 뭐 베꼈느니 어떤 아이폰을 베꼈다 어쩌다 그런 수모를 해도 잘 만들었어. LG는 초콜릿 폰 낸다고 해서 망하고 프라다 폰 낸다고 해서 망하고, 그러니까 LG 제품에 대해서 이미지가 완전히 떨어져 버리게 된 거예요. 네. 그러면서 가전도 삼성전자가 이겼어요. 지금은 좀 이제 LG가 다시 역전했지만 똑같은 거예요. 반도체 하면 삼성 네. 이랬는데 HBM에서 1년 넘게 못 따라잡고 있으니까 뭐야, 이제 삼성 끝난 거야? 하이닉스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잘 보세요. 우리가 이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왕이면 어떤 제품을 쓸 때 그 라인의 그 회사의 제품을 대부분 이렇게 연결해서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 호환성이나 네, 이런 네, 거를 네. 조금이라도 더 따지기 그쵸, 위해서. 다 애플 쓰는 이유가 그런 네. 거잖아요. 그 애플 생태계가 그런 거잖아요. 연결성이 있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HBM을 하이닉스가 들어가? 그러면 서버용 낸드, 서버용 디램, 하이닉스 걸 쓰면 조금 더 효율성이 좋지 않을까? 하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럴 수도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 디램이랑 낸드 쪽에서도 박빙이었다가 이렇게 가는 거지. 사람 심리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를 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주도주의 역할이 끝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네. 오히려 1등만 알아주는 회사. 그렇게 나온다라면 삼성전자 제끼고 마이크론 제끼고 하이닉스만 주가가 돋보일 수도 있다. 하이닉스가 잘 뚫어 놓으니까 다른 경쟁사들이 진짜 뚫을 만한 그런 구멍들이 없네요. 지금 그쵸. 약간 견고하게 지금 하이닉스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SK 하이닉스가 결국에는 막 이렇게 1위로 올라서는 날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이미 3분기서부터 1위가 될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삼성전자가 반도체만의 회사는 아니니까 네. 전체를 이제 봤을 때는 그 덩치를 이길 수는 없겠지만 네네. 반도체 부분만 이제 따로 딱 띄워놓고 본다고 하면 어쩌면 이미 넘어섰을지도 모른다는 이제 그런 평가가 나오고는 있어요.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렇기 지금, 때문에 전 충분히 하이닉스를 계속 집중해서 본다라면 주가는 이 모양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이닉스 다시 뭐 26만 원, 30만 원 이익 간다는 뜻이 아니라 네. 어쩌면 다음에 이제 FOMC 끝나고 어떤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시장이 올라올 때 하이닉스는 다시 20만 원 이상으로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8만 전자 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 그쵸. 삼성전자는 7만 전자 회복하면 다행일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요. 지난 8월 5일 저점에서 10% 하락을 했잖아요. 네. 추가로. 그러면 여기 이상 가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72,000원, 3,000원 이상 가기가 쉽지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더라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 다음에 한 75,000원, 8만원 갈 수 있는 거고, 하이닉스는 쉽게 20만원까지는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이제 이거는 엔비디아인데 어쨌든 엔비디아가 좋은 모습을 보여줄 때 하이닉스는 그래도 조금씩이나마 같이 동조되는 그 모습이 있는데 네. 삼성전자는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삼성전자가 이번에 더군다나 젠승황이 네. 그런 얘기를 또 했었잖아요. TSMC 아니어도 다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어요. 아니어도 그러면 이제 기대하는 게 야 어디가 있어 이제 삼성전자밖에 그치, 없네. 그치. 네. 야, 그래서 어제 막 삼성전자. 갔잖아요. 그러니까 뭔가가 움직일 듯 했으나 그러니까요. 지금 뭐 결과적으로 삼성전자는 아주 그냥 너 왜 이런 거야? 그래서 지금 국내 증시의 분위기를 상당히 망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어요. 오늘도 지금 저점을 자꾸 이게 이제 깨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너 왜 이런 거야? 그런 고민이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하이닉스도 오늘은 좀 밀리긴 했지만 SK 오늘 하이닉스도 마이크론 오늘 때문에 밀린 거죠. 밀리긴 했으나 그나마 어제 올라갈 때 그죠? 목요일날 올라갈 때 또 이렇게 2.8% 올랐죠. 세게 올려주는 네.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매일 이제 제가 방송하고 저 하이닉스 샀다 팔았다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16만 원 밑에는 물려도 죽지 않아. 절대 16만 원 밑에서 사면 죽지 않는다. 이제 그게 이제 어제 증명이 됐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내려온다라고 네. 하면 네. 근데 좀 열어놓기는 하려고 합니다. 오. 이번 저점이 한 번 정도는 더 깨질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다만 네. 다만 마찬가지로 얼마 이하 정도라면 이제 뭐 너무 겁먹을 필요 없어 하는 걸 이제 16만 원에서 약간 살짝 낮추긴 해야 될 거예요. 이번에 그 증권사들 레포트가 전부 지금 하향 하이닉스 조정했잖아요. 목표 주가를 좀 하향 조정했어요. 뭐 24만 원 뭐 이렇게 네. 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국내 증권사가 그 목표 주가를 하향하고 뭐 매도 의견 주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제로에 가깝죠. 그리고 이제 하향 정도 30만 원 한다는 것 간다고 얘기한 게 자체가 한 달 전인데 아주 그냥 때려 죽여야 그러니까 30만 원 간다고 막 그러더니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그 마이크론이 어쨌든 미국도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올라가는데 마이크론은 안 되거든요. 네. 지금 이제 반등이 너무 시원찮아요. 그래서 지금 순서를 굳이 따지자고 하면 엔비디아가 어쨌든 1등이죠. 거기에 하이닉스가 조금 동조는 하지만 별로다. 그래도 그 다음에 마이크론이고 삼성전자가 제일 꼬레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우리가 그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기 전에 네. 너무 좋게만 생각하지 말아라. 그리고 빠지다도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않아도 된다라고 네. 말씀드리면서 네. 엔비디아 차트가 제 생각에는 어떻게 보면은 박스권을 그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 상방이 한 140달러 언저리 오. 그리고 하방이 한 100달러 언저리에서 박스권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그렇게 모습을 흘러가면 하이닉스도 여기에 맞춰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를 공략을 하겠다. 그럼 엔비디아가 눌렸을 때 100달러 초반에서 혹은 100달러 약간 이탈한다. 그럼 하이닉스 같이 흔들릴 거 아니야. 그때 사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엔비디아 또 강하게 반등하면 하이닉스 반등할 것이고 이렇게 해서 매매 팁을 보면 되고 또 저는 하이닉스가 약간 저평가되어 있다라고도 보는 게 뭐냐면 네.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오늘 기준으로 118조, 그냥 120조라고 할게요. 근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3위잖아. 네. 반도체 중에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시가총액이 130조예요. 오. 3등인데 130조야. 그럼 하이닉스는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더 빠지더라도 충분히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메리트가 있다. 물론 어저께 보니까 마이크론의 목표 주가를 지금 마이크론이 80달러이긴 한데 마이크론이 어제 마감한 게 87달러인데 치약에서 본 상황에서는 67달러까지 본 쪽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가격대에서도 뭐 20% 정도 하락을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30조인 회사가 20조가 된다? 20% 줄어든다 해도 100조거든요. 마이크로 테크놀로지의 주가가 적정 네. 주가가 그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 하이닉스는 지금 120조도가 안 돼요. 그럼 네. 비싼 게 아니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여기서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 여전히 하이닉스 봐도 된다. 그래서 그동안에 반도체 하면 일단 하이닉스 보라. 하이닉스가 돌았을 때 부품주가 가니까 부품주 먼저 보지 말고 하이닉스 보라고 말씀드렸던 거 여전히 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 좋습니다. 근데 마이크론이 이제 26일날 실적 발표가 또 있잖아요. 네. 실적 발표 엄청 잘 나왔어요. 그러면 또 엄청 또 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예요. 그게 뭐냐면 네. 실적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아. 하지만 가이던스 앞으로 전망치가 예상보다 적을 거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낮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봐야지. 오. 그 부분은 애널리스트들은 전망치가 줄어들 거라 평가를 했는데 마이크론이 뭔 헛소리야. 우리 이렇게 나올 거야. 하게 되면 또 허겁지겁 또 아니었네 미안해 하고 바꾸겠지. 그러면 또 하이닉스 다시 30만 원. 아니, 손가락을 분질러 버릴까 보다. 근데 연아 씨 그 엔비디아 네. 지난번에 빡 빠졌을 때 네, 저 좀 샀죠. 산다고. 네, 저 다 맞죠. 그죠? 오. 그 가격 이상 올라온 거 아니에요? 안 지금? 올랐어요. 아직? 아니야? 뭐 어디서 거기서 사실 더 빠졌다가 지금 아, 그 길에 이제 회복을 그 정도? 했어요. 네. 아니 어디서 샀게? 그래요. 천천히 천천히, 네. 천천히 너무 해요. 욕심내지 않으려고요. 그 이제
그 이제 반도체 부분은 어쨌든 이게 완전히 우리가 치워놓고 안 볼 섹터는 아니에요. 보고는 있어야 되고 말맞다나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삼성전자는 일단 안 돼. 예, 계속 안 될 것 같고 엔비디아의 납품에서 실적이 이래 좋아 드디어 됐어라고 하는 걸 확인한 다음에 그리고 그러기 전에는 일단 만약에 반도체 하고 싶으면 하이닉스 아니면 이제 미국 주식을 한다고 하면 뭐 일단은 탄력은 엔비디아가 제일 좋으니까 엔비디아, 하이닉스, 그 다음에 마이크론, 그 다음에 삼성전자 정도 이런 아니야 순서로 마이크로는 파지 말고 차라리 뭐 브로드컴이라든지 브로드컴이 어, 요즘에 뭐 흐름이 훨씬 좋더라고요. 이런 애들한테 똑같은 반도체를 두개 할 필요는 없잖아요, 형. 맞아. 어쨌든 국내 주식만 하시는 분들은 둘 중에 선택해야 된다면 삼성전자는 아예 좀 당분간은 쳐다보지 말고 일단 9월달 내에는 보지 말자. 9월달 내에는 보지 말고 일단 9월달 내에는 보지 말자. 9월달 내에는 보지 말고 뭐 좀 더 지나가고 뭔가 강력한 어떤 호재나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네. 그때 좀 보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는 저는 이제 15만 5천 원 이하는 이제 물려도 죽지 않는 자리로 다시 재설정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가 16만에서 조금 깨졌다, 떨어졌나요? 더 깨진다라고. 네.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가고 있어요. 저번에는 맨 처음에는 19만 원이었고 음. 그래서 쭉 들어갔다가 20만 2천 원까지 올라가 주죠. 그러니까 물려도 죽지 않아. 내가 수익 보고 어쨌든 팔 수 있는 자리가 나와. 그 뒤로 제가 17만 원 설정을 했는데 17만 원도 이제 16만 원대까지 들어왔다가 바로 또 17만 5천 원이 뭐 이렇게 올라가 주고. 그 다음에는 얘가 그 전 고점을 못 넘었기 때문에 자꾸 낮춰주는 거예요. 전 고점을 넘겼으면 그러면 이제 높여줄 수 있는데 전 고점이 낮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높여줄 수가 없는 없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는 이제 16만 원 밑에서는 만 편이 막 샀다 팔았다 했는데 이제 어제 그렇게 효자가 좀 되어줬고 네. 지금 이제 전 고점 못 넘었잖아요. 이 고점 못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설정해야 된다라면 저는 15만 5천 원 이하라면 그래도 아마 더 떨어진다. 14만 원이 깨진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올라왔다가 16만 원 정도는 다시 한번 줬다가 뭐 방향이 잡힌다거나 이러 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꼭 철저하게 잘 기다려서요. 정말 막 와 여기서 가면 어떻게 하지 막 이런 생각보다는 그래 뭐 너만 있는 거 아니니까 맞아요. 나도 타는 사람 많은데 내가 굳이 이 사람한테 목매일 필요 없잖아. 주식은 많아요. 2,000개 종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간 거에 너무 사람이 매몰돼 버리면 너무 급하게 또 선택을 해.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간 거는 갔나 보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또 새로운 걸 찾으면 되죠. 그 요번에 강남의 레미안 아파트가 원밸리가 60억에 거래가 됐어요. 84제곱미터가 얼마 전에 저희 영상에서 국민평균 나왔죠. 84제곱미터가. 근데 이게 3월달에 네. 40억에 거래가 됐거든요. 어. 그러니까 지금 반년 만에 20억이 뛴 거예요. 근데 지난달에 한 달 전에 55억. 그러니까 아마도 제가 보기에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돈 얼마나 많아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40억 대 살까 고민하다가 45억 됐네. 저번에 살 걸 그랬나? 50억 됐네. 저번에 살 걸 그랬네. 맞아요. 45억 살 걸. 그 50억 됐어. 이런 55억 됐어. 안 돼. 더 이상 안 돼. 내가 지금이 제일 싼가? 그러고 산 게 아닐까? 약간 시샘하는 마음으로. 그럴 수 있죠. 갑자기 거기가 그러니까 지금 주식도 맞아. 지금 시기가 제일 저가일까, 조금은 뭐. 기다리고 좀 하는 시기이지 뭔가가 튀어 올라간다고 해서 쫓아가면 안 돼. 그러니까 테마주 장세가 또 많이 펼쳐지고 개별주 장세가 좀 있었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것들이 먹을 게 없다 그래서 그게 강하게 가는구나 하고 쫓아 들어가면 물리는 케이스가 정말 많았다는 거예요, 최근까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론 변명하려는 게 아니라 뭐 변명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가끔 가다가 뭐 제 주식 사지 말라고 했는데 오늘 올랐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면 그거는 그날 하루 조금 오른 거지. 추세로 봤을 때 얼마나 올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사서 내일 팔고 내일 사서 모레 팔아서 수익 낸다? 이런 수익 낸 사람 많지가 않아요. 많지 않죠. 네, 많지가 않아. 그렇기 때문에 길게 봤을 때 내가 마음 놓고 편안하게 주식을 살 시점이 언젠가가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마음 편하게 주식 살 때는 아직 안 됐다. 하지만 그게 오고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마음 편하게 살면 된다. 오. 그래서 너무 주식에 대해서 조급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론 개별주들 작은 종목군들이 한 일주일 사이에 50% 오른 종목도 있고 뭐 100% 오른 종목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과연 거기다가 내가 전 재산 1억인데 1억을 쏟을 수 있을까요? 없죠. 없단 쉽지 말이에요. 않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진짜로 투자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종목군들은 이제부터 찾아가시면 돼요. 네.
이제부터 찾아주실 거잖아요. 아니 예를 들어서 TA 항공 TA항공 오늘 5% 오르면 와. 거의 아니 제가 지난번부터 워낙 TA항공을 많이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또 담았거든요. 제 포트폴리오에. 아, 오늘 너무 밥 사는 거야? 감사합니다. 오늘 밥 사는 네. 거야? 네, 제가 와. 밥을 사야 되는 상황이에요. 봐봐 TA 오늘 너무 밥 사는 거야? 감사합니다. 오늘 밥 사는 네. 거야? 네, 제가 와. 밥을 사야 되는 상황이에요. 봐봐 TA 항공 와. 같은 경우도 내가 이거 계속 원화 강세 네. 유가만 떨어지면 된다라고 말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원화 15원 떨어지면서 완전히 올라갔잖아요. 그럼 이렇게 뽑는 애들은 더 갈 수 있다라고 봐야 돼요. 여러분 보셨죠? 저처럼 수익 낼 수 있다니까요. 저희 그러니까. 영사부님과 미남 주식과 함께하면은 수익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마 리서치. 오. 얘 오늘도 오늘도 뽀글뽀글 뽀글뽀글 해가지고 파마, 뽀글뽀글.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고. 아니 그러니까 자랑하려는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니, 투자를 할 수 있는 종목군이 이렇게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잘 못한다라면 조금 기다려도 이렇게 좋은 종목군도 나올 수 있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종목이 되게 많으니까 이제부터 집중해서 시장을 바라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이제 우리가 그 계속 강조했던 게 네. 지금 그 큰 흐름상 네. 볼만한 게 9월 네. 달이 돼서 이벤트가 계속 불확실성이 있고 해서 지금 시장이 좀 불안하다. 연속성이 있게 올라갈 만한 게 없어. 근데 그 와중에 그래도 꼽아보자고 하면 네. 환율이 지금 강세로 가는 건 막을 수가 없다. 일단 네. 지금 볼 때 원화, 엔화, 일단 달러는 약세, 그죠? 이제 금리를 계속해서 몇 번씩 이제 인하할 예정에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환율도 일단 1,300원을 깨질 것이고 강세로 계속 갈 것이고 뭐 우리 미남 주식 우리 유창희 본부장은 1,250원대까지 내년 이렇게 봤을 때 더 길게 보면 그렇게도 갈 거다라고 하는데 네.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도 1,300원은 깨질 것 같거든요. 아. 그러니까 원화가 강세로 갈 때의 수혜주를 찾아 놓는 것. 그죠? 그 다음에 유가가 어느새 70달러가 깨져가지고 한동안 계속 머물렀단 말이에요. 뭐 물론 이제 제가 허리케인 때문에 허리케인 때문에 또 빠져. 약간 이렇게 네. 올라가는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그 시설이 지금 파괴가 됐네요. 네. 그래서 허리케인 때문에 잠깐 그런 부분이 있지만 또 그런 게 있어요. 미국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쨌든 경제적 요소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거를 앞두고 그 물가 네. 부분인데 얘네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기름값이에요. 기름값이 4달러인가 3달러인가 그거가 넘냐 안 넘냐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유가를 안정시키려고 또 노력을 할 거예요, 나름. 네. 미국 정부는 그게 가능하니까 뭐 비치유든 뭐든 어떻게 하든.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지금 당장 중동에서도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더 확전되고 있지는 않고 현재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유가도 지금 이렇게 흐름이 이 정도면은 이 정도만 유지가 된다 하더라도 좋아. 어쨌든 떨어진 상태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중복된 크로스가 우리가 이제 유창희 대표님이 항공주 많이 강조했잖아요. TA 항공 뭐 아니면 대한항공이든 뭐 보자. 그리고 이제 유틸리티. 네, 한국전력 같은 한국전력. 것도 말씀드렸었죠. 한국전력도 뭐 이 정도는 수월하 그냥 훌륭하죠. 지금 안 빠지기만 네. 해도 다행인 내 이건데. 자산을 지켜주는 게 어디야 요즘 시장. 근데 올랐어. 네, 뭐 네. 조금이지만 어쨌든 뭐 그냥 저 같은 사람들은 단타라도 치고 뭐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유틸리티가 전력 설비 쪽 네.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한국가스공사나 네, 그런 거. 근데 더군다나 지금 벌써 전기요금 올렸고 네. 또 올린대잖아요. 올리고. 근데 유가는 또- 하락하고. 근데 뭐 저기 드래곤 파크에서 유가 하락했으니까 연기요금 내리겠다고 말하겠어? 저 사람들이 안 한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짜증나지만 한국전력은 좋은 거야. 그래서 지금 반도체 흐름을 지금 한 번씩 짚어주셨고 그래도 주도주는 탈락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래도 SK 하이닉스는 봐볼만 하다까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주도주는 탈락이 됐으니 우리의 주도주는 어떤 건가라고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막 보이는 주도주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와중에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트럼프와 해리스에 대한 지금 이슈가 계속 있잖아요. 미국 대선을 앞두고서 두 후보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볼 만한 공통적인 그런 수혜주를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게 바로 방산, 바이오 그리고 전력설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 바이오주들이 좀 잘 가고 있어요. 바이오 알테오젠 지금 코스닥 1위 또 계속 유지하고 있잖아요. 바이오주 쪽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이오는 사실은